제가 오늘 소개하실 두 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히 쓰시고 저희들과 동역자가 되시는 외과 의사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희건 외과 의사시고요. 또 한 분은 권기명 의사십니다. 아마 뉴욕과 뉴저지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선교사에게 지난 한 6년 동안 같이 저희들과 동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경험하신 일과 외과 의사로서의 그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Can you get the slides up there, please? First of all, I want to do a little survey. 들리세요? 예. 의사분들 여기 계세요? 몇 분이나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Okay, and healthcare workers, other healthcare workers? Okay. I was kind of hoping to recruit more physicians to our team, but it's okay. I hope you all will go and spread the word for us. 한국말이 더 낫겠죠? 영어가 더 낫겠습니까? Should I speak English or Korean? What do you think, guys? Alright. If you don't mind, I'm going to step back a little bit. Can I just hold on to this? That's the remote. Thank you. Forward? Point. Okay. What I was asked to talk about was surgical mission team. Okay. I'm sorry, guys. I think I'm going to try to do this in Korean. I think that'll be a little better at this point. 이 외과 의료 선교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한 7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뭘 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와서 저희들이 하는 일에 의사분들을 더 리크루트 해가지고 의사분들만 아니라 그 헬스케어 워커들을 더 리크루트해서 팀을 좀 크게 했으면 하는 욕심으로 왔었습니다. 하지만 it's okay. 뭐 간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우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는 일을 하게 됐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 who are we? 우리는 이제 수술을 하는 외과 쪽의 스페셜리스트가 모인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여지껏 하신 분들이 정형외과, 발 닥터, 이제 우리 권기명 씨 플라스틱 서전, 제너럴 바스큘러 서저리, 그러니까 일반 외과 아니면 혈관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과, 그다음에 산부인과까지 다 이분들이 다 다녀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은 그냥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도 같이 있고, multiracial.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중심이지만은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같이 일을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기독교인들만 하고 싶지만은 워낙 스페셜티가 많고 분야가 크니까 기독교인으로만 그게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으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라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휴머니테리언 에포트를 하는 미국 사람들도 같이 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보통 스페셜티 그 미션 워크를 하면은, sorry Susan, sorry guys, 미안해요, 영어로 한국말로 자꾸 해서. They were hoping I speak English, but I think I see more Korean speaking people here. So sorry. 우리가 뭐 하느냐면은, 우리는 보통 외과 스페셜티 미션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딱 한 가지 수술하려고 가요.
언챙이 수술하려면 언챙이 수술하러 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간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편하거든요. 가서 일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준비하라고 가기도 편하고 가서 수술하러 갈 때 어떤 수술해야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안과 수술하러 간다면 안과 팀만 만들어서 가든지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좀 유니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팀 멤버들이 이렇게 다른 과들이 다 모여서 가서 거기에 있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동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갖고 오면은 저희들이 다 도와줍니다. 대신 저희들이 능력의 한계 안에서 안 되는 것은 못하지만은 있는 건 그대로 다 해드려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저희들은 그 크리스천 오르가나이제이션 KPM 아니면은 루크 월드 미션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연락을 해요. 그분들은 인스티튜션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미셔너리에서 연락이 갑니다. 어디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럼 그분들과 저희들이 연락을 함으로써 저희 팀이 미셔너리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미셔너리랑 연결이 되면은 그 미셔너리들을 통해서 또 병원과 그 주위에 있는 의사들이랑 연결이 돼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 미리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서 거기에 있는 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수술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올 때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평소에 못하는 수술과 그런 걸 준비해서 갖고 오면은 저희들은 가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눈 뜨고 가서 수술하고 와서 밥 먹고 자고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하고 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갈 때 또 당연히 그런 일을 하러 가지만 가족들을 같이 데려가고 학생들을 같이 데려가요. 거기에서는 가족들은 당연히 이런 일은 가족들이 같이 나누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학생들은 저희들이 가서 멘토를 해주면서 Next Generation of Mission Worker,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학생들을 데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컨디션은 아주 간단한 거라고요. 저희랑 같이 수술하고 저희랑 같이 행동을 하되 너희들이 준비가 되면은 너희들은 다음에 와서 똑같이 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첫 번째로 시작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함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스페셜리스트들은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가자. 그럼 가서 뭐 하니? 내가 외과 의사인데 거기 수술실도 없고 수술할 도구도 없는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랬고,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비타민하고 타일레놀만 이렇게 핸드아웃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외과 의사들은 좀 외과 스페셜리스트는 좀 사람들이 성격들이 이렇게 원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좀 깐깐해요. 그리고 좀 아주 좀 고집도 되게 심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들이 가서 그런 데 가면은 우리는 waste of time이다 이거예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맨 처음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고 사랑과 자기 자신을 나눔의 기쁨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커넥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립니까? Should I hold on to this or is it okay? It's okay, right? I could just talk like this, right? 그래서 그 커넥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끼리 이제 뿔뿔이 다 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각자 교회마다 자기네끼리 와 있고, 루크 월드 미션도 그 사람들은 뭐 덴터 워크 한다고 와 있고, 우린 또 우리끼리 와 있는데 가서 만나니까 이게 병원이랑 연락을 하게 되고, 병원이랑 연락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또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병원이랑 연락이 됐어요. 컨택이 돼갖고 first year 우리가 갔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말한 the courtyard incident가 있었는데 여기서 큰 거를 배웠죠.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honduras 간다 준비해라 하고 연락을 보냈더니 제가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반말 같이 하는 건 제가 원래 한국말을 잘 못했었거든요. 새로 배운 거니까 이제 말은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75년도에 왔어요. 12살 때.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 다시 배운 거니까 좀 실수를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그 honduras 있는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에 우리가 간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더니 그날 아마 아침에 도착을 해갖고 병원에 1시인가 2시에 도착을 했어요. 아무것도 뭐 어떨지도 모르고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는 우선 철로 된 데였고 총을 들고 있는 가드가 있었고 문을 딱 들고 열어갔더니 작은 코르티아드에 한 250명이 와 있더라고요. 250명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오려면 6시간 걸려서 온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 도착하고 예배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늦게 갔더니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50명이 6시간까지 걸려갖고 계속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50명 보고 50명에서 수술을 한 30명 정도 스케줄을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냥 어이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라이엇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거기서 느낀 거 첫 번째 이 출입에서 느낀 거 이거는 우리가 도와줬다기보다 폐를 끼치고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수술 준비한 사람들을 수술하러 갔더니 아니 혈압이 또 너무 높고 당이 컨트롤이 안 됐고 그러니까 마취를 못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3분의 2는 또 거기서 잘라져서 또 나갔고 수술 못하고 그 사람들은 또 와서 기다리다가 하루 있다가 또 안 되고 나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수술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슨을 배운 게 준비, 연락하고 준비하는 성의 중요함을 배웠고 무조건 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도와준다고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그 현지에 있는 의사들과 미리 얘기를 해서 누가 간다 어떠한 과의 사람들이 간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미리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그런 일 없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면은 딱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5 days 동안 수술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하는 일이 어떻게 이버브가 되냐면 다음으로 seeking out those in need 이게 바로 Dr. Edmund Kwan Effect라고 제가 항상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은 갔을 때 가서 우리가 오니까 준비해 놔라. 그럼 이 친구들이 준비를 해 놓으면은 그 준비한 것만 수술하고 왜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닥터 콴이 왔어요. 닥터 콴이 와가지고 그때 거기에 수술실이 2개 있는데 저희들이 2개에서 하고 하나가 작은 수술실이 있으니까 닥터 콴이 이거 뭐 하냐 뭔가 좀 찾으러 다니자 그러면서 그 병원을 딱 쑤시고 다닌 거예요. 여지껏 그때까지는 저희는 병원에 앉아서 수술실에만 앉아 있었어요. 닥터 콴이 올 때까지. 권기명 씨가 온 다음부터 병원을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도와줄 사람들 찾아서 다 도와주기 시작을 했더니 할 일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어프로치가 passive approach에서 more aggressive, active approach로 변해서 가서 도와줄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난 게 에빙턴 펜실베니아에 있는 팀에서 미션 출입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게 이제 바로 example 우리가 하는 학생들을 데려가는 그거의 example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에빙턴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 의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surgery resident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미션 출입으로 와서 honduras 와 있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의대를 나오고
레지던스를 거기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저희랑 같이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요. 나중에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왔을 때는 이거 완전히 또 다른 또 넥스트 레벨로 이바브가 됐는데 이 친구들은 별의별 과를 다 데리고 왔어요. 니오네이럴 크리티컬 케어라는 것은 아기들이 나와갖고 중환자 해가지고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왔어요. 이 친구가 여기 와서 뭘 하려고 그러나. 그건 기본적인 도구도 없는 그런 데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는데 이 친구들은 참 재밌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 환자들만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과들이 다 오더니 아예 병원을 다 테이크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nfectious disease control이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third world medicine을 first world medicine 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온 병원을 다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도와주는데 아주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가 나타난 게 또 어떤 거냐면 그 친구 neonatal critical care specialist라는 친구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 보는데 그 순간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숨을 못 쉬는 아기가 나와가지고 새파랗게 돼서 완전히 죽었어. 이제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아기가 나와서 있는데 바로 그때 이 친구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을 하고 그 아기를 살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그 아기 때문에 거기 가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좀 더 브로드니 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그래요.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면 가봐라, 가보면 할 일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혼주라스에 여지껏 한 7년을 다녔는데 올해는 이제 KPM이랑 연결이 돼서 탄자니아로 가기로 했어요. 그쪽에 이제 레이크 빅토리아에 보트도 만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고 싶은 일이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저희들은 글로벌 미션 팀을 만들고 싶다는 것인데, 그것은 많은 의사분들을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한 레지스트리에 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의사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빌딩과 패시리티를 빌드를 하셨는데 그걸 가서 일할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especially 스페셜리스트들이. 그러니까 그런 스페셜리스트 팀을 만들어서 어디든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낼 수 있게, 팀을 보낼 수 있게, 그것이 저희의 꿈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혼주라스 같은 데 가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한꺼번에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 달, 몇 개월, 이렇게 1년을 거쳐서 고쳐야 되는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처럼 1년에 한 번 가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저희들의 꿈에 또 지금은 그래서 에빙턴 팀이랑 1년에 반씩 나눠서 가요. 저희들이 한 번 가고 반년 후에 그 친구들이 가고 반년 후에 우리가 가는데 그것도 좀 모자라요. 저희의 꿈은 쿼터마다 3개월마다 팀이 내려가서 그 continuity of care이라고 그러는데 교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해놓은 거 그 사람이 가서 다음 스텝을 하고 다음 스텝을 해서 힘든 상황도 고쳐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그리고 의사들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 모든 사람들, 피지컬 테라피스트 모든 사람들이 참가해서 컴플리트한 케어를 줄 수 있는 게 세계 어디를 가서라든지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Sorry, Eddie, I'm getting kind of long-winded, right? Alright.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것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인 것이고, 그 뜻을 따르는 것뿐이고, 가서 하는 것은 제가 그랬죠. 그 휴머니테리언 에포트를 한다고 그 주위시 친구들도 가고 크리스천이 아닌 친구들도 가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인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을. 그리고 더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아직 좀 확실치 않은 의사분들,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다가 좀 더 인라이트니 되고 크리스천 일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로서 거기 계시는 미셔너리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로서 하시는 일들이 더 하나님을 전하시는 일이 더 편해지시게 하시기 더 수월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는 일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을 조용히 묵묵히 행동으로 나눌 때 그것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따라갈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라이프가 엔리치 되는 것이고 가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다 만들어 주셔요. 저희들이 뭐 가서 하는 게 저희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는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서 아무것도 없는 도구가 없는 데서 수술하다가 이상하게 다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시더라고요. I'm missing one.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의사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런 것들인데 의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것을 잘 써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쓰고 남이랑 나눠서 써야지 그걸 제대로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로서 갈 때마다 그 의학의 기쁨, 깨끗함과 기쁨을 항상 느껴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게 보너스죠, 의사로서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딱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뭐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는 것이다. God bless you. 한국말로 잘못해서요 영어로 할 거예요. I'm sorry. I'm going to speak in English. I was involved with this medical mission trip at an invitation of Dr. Yang and Dr. Myung about 5 years ago. And my medical mission experience comes strictly from Honduras. We've been going there now for the past 5 years. One of the years, Dr. Yang and myself went twice. And having gone on the medical mission trip, I think it changed my life. I think for the better in the sense that I realized that living in this Bergen County, I am in a little bit of what we call a bubble, meaning that we live in this comfortable area and we don't think about the rest of the world. We just go on with our lives. And then having gone on a mission trip, seeing some of the parts of the world, especially Honduras, where there are a lot of poor people that are very impoverished and have almost nothing, they still seem very happy. And they still had hope. And I think for us to go there and provide our expertise with medical mission, I think has really lifted them even more and gave them more hope. And I see even with the schools and then with Dr. Yang and our team going on a medical mission trip to this little small hospital in El Progreso, I think has really in some way changed that whole community for the better. My basically experience with Honduras was when I first went to Honduras, I didn't know what to expect. I was actually a little bit nervous about what I was going to do in Honduras. I'm a plastic surgeon. We brought an anesthesiologist, a general surgeon, the first trip with OBGYN. So we were able some of the cases were already lined up. So in some way that was easy for myself as a plastic surgeon. They don't have any plastic surgeons in that area. So it was, I think for most of you, maybe plastic surgery is Sankapol or, some of these other things, but it's more than that. The plastic surgery, really the part of plastic surgery that's not really talked about especially among I think Asian and Korean group is reconstructive surgery. And that reconstructive surgery is something that I used to do a lot of when I was a resident, but didn't really get it. Over the years, I progressed into doing more what we call cosmetic surgery, Sankapol, noses and all these other 얼굴 땡기는 거 그런 거예요. So but then when I went to Honduras, I think it woke up the other side of me, which is the reconstructive surgery that I really missed and really loved. And those kind of surgeries include people who have trauma, people who have accidents. In Honduras, there are a lot of accidents. It's a tight area. There are a lot of guns and there are a lot of motorcycles, bicycles, pedestrians. So
they're prone to accidents and injuries. Plus, many patients have conditions that were never treated. Patients born with no ear, or deformity in the belly, or facial deformity. So there are a lot of things, and cancer, of course, cancer. So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I think they were not being treated with. And when I went there, I realized that there was a great need for my service, and I really took every one of these patients. I try to do as many surgeries as I can. I went to the clinic, and first day there weren't that many, and then all of a sudden I think the word got out and a lot of people showed up. So I ended up having to do as many surgeries as I could possibly. And some of these surgeries, again, I had not done in about 20 years. And I think what was great about Honduras was it was just not just what we did as individuals, but I was helping Dr. Yang do gallbladder surgery. I was helping Dr. Yoon, an OBGYN, do a hysterectomy, and they were helping me do some of these other cases as well. And I think it has grown, and I think with time, just like anywhere else in a third world country, you start small and you build up slowly, and you really, we're sort of going in there as an expert right now, but in the future, you know, a country like Honduras could become sort of like a country where they'll go on to teach other people. I think that's what happened in South Korea as well. South Korea, the missionaries went there initially. They didn't have much, there was no medical expertise, and over the years, I think with this, South Korea has evolved into one of the greatest countr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medicine, and now they're the world leader in medicine and in surgery. So I think this is possible. And one of the cases that I want to highlight is when we're down in Honduras, we have very limited medical equipment. We have language barrier, we have a lot of obstacles. However, we have to work with whatever we have at our hand. I think that's generally the nature of mission work. And one of the patients came in with a injury to his foot. He had, I think, been riding a motorcycle and got his foot caught on the road, and he nearly amputated his foot. So on a case like that, usually you would have to go on to amputate his leg just below the knee, but we happened to be there during that week, and one of the doctors from another hospital brought this patient to us. Now, to do a case like that in the United States, we need the use of microsurgery and all kinds of medical equipments that are not available in Honduras, and especially microscope, which will amplify everything by about 20 times, but we didn't have that there. We had these little glasses with 2.5 magnification between the two of us, and Dr. Yang is very apt at doing vascular surgery, and I've done a lot of microsurgery, so we were able to, on this patient, between the two of us, and it took us about three and a half hours, we were able to take a muscle from his belly and detach it, take it off, and put it on his foot and connect the blood vessels under using our little glasses. But it was a challenging case, and that's the kind of stuff I think that showed just not just us, but to the Hondurans that we can do this kind of thing, and that they can do it. And the medical students that the Hondurans have, as well as their doctors, see that these things go on and these things are possible. And I believe that's what really medical and surgical mission is about, showing other people that these things are possible with proper training. Thank you.